자, 월요일 순서 지금 검사들의 이런 여러 가지 목소리 반발 이게 많은 분들의 관심거리가 됐는데요. 이걸 어떻게 하나하나 짚어보고 또 해법을 마련해야 될지 그리고 대장동 항소포기 관련해서 한동훈 전 대표가 계속해서 뭐 신났다라는 표현이 좀 맞는 것 같은데 계속해서 SNS에 글을 많이 올리고 있던데요. 이것도 어떻게 봐야 될지 김규현 변호사와 함께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보니까 오늘 오후에 중요한 일정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이거부터 한번 얘기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대장동 네. 항소포기 관련해 가지고 박상수 변호사와 토론한다. 이게 네. 어떻게 성사가 된 겁니까? 예, 일단은 한동훈 전 대표 쪽에서 지금 이 항소 포기와 관련해 갖고 연일 지금 그 공격을 하고 있잖아요. 네. 예, 그거 관련해서 근데 저도 뭔가 해가 원래 대장동 저는 전문가 아니잖아요. 근데 제가 판결문이랑 이런 기록을 좀 훑어보니까 네. 뭐 한동훈 전 대표 측 주장이 사실 말이 안 되는 게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갖고 제가 몇 번 이제 비판을 했고 또 한동훈 전 대표한테도 토론하자 이렇게 자신 있으면 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박상수 뭐 전 대변인 그분이 네. 자기랑 하자 그러면 예. 예,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오. 그래요, 좋아요. 하자. 예, 그래서 그냥 하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6시 30분에 저녁 저기 CBS에서 예, 하기로 돼 이런 있습니다. 걸 좀 많은 오마이TV에서 관심을 좀 부탁드립니다. 또 해야 되는데 오마이TV에서 하자 그랬어요. 그러면은 이제 끝나고 나가지고 오마이TV라서 편파적이었다나 막 이러지 않을까. 저쪽에서 예. 그런 또 그래서 지고 나서 막 그러니까요. 울면서 그럴 수 있으니까. 예, 그래서 이제 오마이TV라서 그래요. 이렇게. 그렇죠. 저쪽에서는 사실은 뭐 이제 우리 그 민주진영 유튜브 방송 다 좋다 막 이랬었는데, 예, 저는 그냥 제가 가겠습니다 그쪽으로. 예. 어차피 그래야 뭐 말이 안 나오니까요. 딱 논리적으로 해서 예. 확실히 이길 자신이 있으니. 그렇죠. 그리고 예. 이제 이 문제는요, 사실 중도층 이제 중간에 좀 계신 분들이 네. 좀 동요하시는 게 있긴 있어요. 이게 아무래도 사안이 복잡하다 보니까 그리고 저쪽에서는 뭐 근거 없는 뭐 7,800억 가지고 이제 선동을 그런 얘기를 하니까. 하니까. 그러니까 뭐 예. 그런가 하면서 이제 혼란스러워하시는데 사실 이거는 상식적으로 생각해가지고 그냥 합리적으로 그분들한테 잘 설명드리면 네. 다 이해를 하실 거라고 저는 사안이라고 저는 보고 시간이 지나면서 이건 내려갈 거다 이렇게 봐요. 근데 기본적으로 사실 중도층이 편안해야지 네. 저는 국정이 편안하고 추진도 과감하게 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잠재워 드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오늘 자신 있으세요? 잠재울 자신 있습니까? 아니, 뭐 이거는 상식의 문제여가지고요. 문제다. 예, 상식과 법리대로 찬찬히 설명을 해드리면 예. 뭐 될 것 같아요. 예. 아. 그리고 이제 뭐 그쪽에서는 뭐 약간 조국 대표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조국 지금 대표 후보죠. 예. 대표 후보의 대리인이라고 지금 김기현 변호사 잘 부르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제 뭐 조국 대표가 이제 저랑 토론해라 뭐 이런 말씀하셨나 봐요. 네. 근데 이제 아니 뭐 저는 일단 그분을 존경하기는 하지만 네. 조국 대표는랑 저는 당도 다르고요. 예, 그래 그분은 그분이고 저는 저죠. 그러니까요. 그래갖고 김기현 그냥 변호사 저는 저대로 그냥 나가가지고 토론을 하는 거고요. 예. 그분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엮지 마라. 예. 이렇게 정리해 뭐 보겠습니다. 그분하고 전화 통화 한 번은 한 적 없어요 이거 아니라. 전화 통화 한 적도 없고 이거 관련해 가지고 좋습니다. 대장동 항소 포기. 근데 아무래도 이제 박상수 변호사 이제 토론하게 되면 한동훈 측이기 때문에 한동훈의 주장을 또 반복하지 않겠습니까? 기본적으로 돈 이제 얘기 해가지고 그다음 민사로 하면 된다 이런 주장에 대해서 한동훈 전 대표가 또 강하게 반박을 하더라고요. 예. 민사 무슨 소리냐 이렇게. 그쪽 주장 크게 두 개 같아요. 예. 왜 항소를 포기하냐? 뭐 무죄난 부분도 있는데 이거 꺾는 거다. 이게 이재명 윗선 개입 그쵸. 사실상 이걸 통해서 이재명 살리기다. 그렇죠. 이재명 살리기다. 그리고 이제 그쪽에서 말하는 김만배 만수르론. 네. 이거 뭐 추징 포기함으로써 7,800억 원대 뭐 불법 수익을 그냥 향유하게 만들어줬다. 예? 그래서 대장동 일당이 지금 만수르가 됐다. 왜 만수르인지 모르겠어요. 요즘은 머스크 아닌가 이렇게. 만수르는 좀 시절 지나 옛날 얘기인데 뭐 한동훈 전 대표가 옛날 딱 그 시절 한 10년 전, 20년 전 얘기를 많이 해요. 한동훈 전 대표가 라떼를 좋아하나요? 라떼는 약간 좀 뭐 라떼 그런 걸 좋아하시는 거 발현이 아닌가 뭐 싶기도 한데 뭐 하여튼 그건 그렇다 치고요. 크게 두 개인데. 근데 이재명 살리기냐? 그거에 대해서 한번 토론회장에 나왔다고 치고 막 얘기할 겁니다. 이거 이재명 대통령 살리려고 대장동 이거 항소 안 해서
이재명 살리기 아닙니까? 이런 얘기. 예. 아니 대장동 일당 무죄 나왔어요 지금. 그래서 배임 유죄 나왔잖아요 지금. 예. 그렇네요. 이재명 대통령도 지금 죄명이 배임이에요. 네. 근데 지금 대장동 배임 유죄 나왔어요. 뭐가 유리해요 지금? 오히려 이게 이 결과가 이재명 대통령한테 유리한 것도 아니다. 유리하고 불리할 게 전혀 없죠. 사실 다른 재판인데 다른 재판이니까. 지금 공범이 유죄 나온 거 아니에요? 네. 예. 그러면 이거 뭐가 불리하다는 거? 이거 항소 포기시키면 그럼 그냥 확정시키겠다는 건데. 근데 그럼 인정하겠다는 거잖아요 배임을. 그렇네. 예. 그럼 뭐가 유리해지는 거예요 이재명 대통령한테? 유리해질 이재명 게 대통령이 유리하다고 그 생각을 하면서 보더라도 유리할 게 하나도 없는 것이다. 단적으로 봤을 때 옛날에 네. 도이치 주가 조작 때요. 예, 김건희 말고 전주가 한 명 더 있었어요. 손모 씨라고. 그 사람이 1심에서는 무죄가 나왔었습니다. 네. 최종적으로 유죄가 되긴 했지만 무죄가 나왔는데 그때 막 보수 언론이나 국민의힘에서 막 봐라 저 사람이 무죄면 김건희도 무죄다. 이렇게 그냥 동기화 시켜갖고 막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또 그 사람이 2심에서 유죄로 뒤집히니까 이제 김건희 유죄 막 이런 식으로 가는 건데 자 그럼 대장동 일당 배임죄 유죄 나왔어요. 네. 그 국힘에서 엄청 좋아했어 처음에. 야 봐라 이재명도 유죄다. 똑같은 논리로. 이러면서 엄청 좋아해요. 예. 근데 항소가 포기하고 나니까는 갑자기 막 항소를 뭐 했어야 되는데 막 지금 마치 이재명을 그냥 다 봐준 것처럼 그냥 포장을 하면서 엄청 비난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아니 처음에는 이재명 유죄라면서. 예. 1심 판결 엄청 칭찬했잖아요. 예. 좋아하다가 갑자기 항소 포기를 하니까 입장이 싹 바뀝니다. 일단 그럼 이재명 대통령한테 이게 유리하고 자시고 할 게 없어요. 예. 그러니까 뭔가 항소 포기를 해갖고 이게 뭐 엄청난 외화 프레임이 작용하려면 뭐 얻는 이득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항소 포기로 인해서 항소 이재명 포기를 시켜가지고 뭐 얻는 이득이 있어야 될 거 있냐? 아니에요. 없잖아요. 없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공허한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윗선 개입,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을 위한 윗선 개입 이런 게 필요한 사항도 아니고. 네. 그렇죠. 오히려 이재명 대통령한테는 오히려 이게 1심 안 결과가 좋은 안 거죠. 좋은 왜냐하면은 자기한테 법리적으로 유리하고 불리할 게 없어요. 없는데 굳이 이걸 항소 포기를 했단 말이에요. 노만석 대행이. 그래가지고 이 정치적 논쟁이 촉발이 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불필요한 논쟁이 촉발된 겁니다. 시끄러워진 거고. 그럼 정치적으로는 뭐예요? 안 좋아진 거잖아요. 제가 이재명 대통령이었으면은 이걸 미리 알았다면 그럼 시끄럽게 만들지 말고 그냥 항소하라 그래. 이랬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엮는 거 이게 잘못됐다라고 네. 토론에 나가서 하실 것 같고 네. 그다음에 돈 얘기. 돈 지금 얘기 온 전국의 현수막에 지금 막 7,800억 원 막 도배가 되고 있는데 지금 전부 다 7,800억 만수르 막 이러고 있어요. 근데 한 전 대표 주장을 가만히 보면은요. 그 7,800억이 근거가 없어요. 왜 7,800억인지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7,800억. 네. 검사가 주장했다는 그렇죠. 그 금액 아닙니까? 그렇죠. 검찰 주장 7,800억을 그냥 앵무새처럼 반복을 하는 건데 그러면 그게 어디서 나온 근거인지 그게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 건지 이런 거 이야기를 하질 않아요. 그렇네요. 한동훈 전 대표 직접 언급한 건 제가 못 본 것 같네요. 그러니까 그게 사실 굉장히 좀 부실한 근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1심 법원에서도 전혀 인정이 되지 않았어요. 네. 1심 법원에서는 그걸 전혀 다 배척을 하고 실제 뭐 대장동 일당이 취득한 이익은 한 1,120억 원 정도다. 1,120억. 그 재판부가 그렇죠. 판단 내린 거고. 요 정도로 이제 판단을 내렸어요. 근데 이거 보세요. 7,800억 다 깨진 주장이란 말이에요. 네. 그런데 뭐 아무 근거도 없이 그냥 7,800억 얘기를 하고 다닌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국민 상대로 사기치는 거죠. 애초에 판결문을 읽어보면은 1,120억 원 정도까지는 제가 보기에는 나중에 민사소송이나 뭐 이런 걸로 한다 쳤을 때 인정될 만합니다. 네. 이대로 간다면요. 근데 7,800억 원 같은 경우에는 전혀 뭐 근거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주장이기 때문에 이건 애초에 민사소송이든 뭐든 해봤자 이거 인정될 가능성은 굉장히 희박해요.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상소를 한다 만다라고 결정을 했을 때 상급심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냐, 번복 가능성이 있냐 이런 걸 따져가지고 해야 되잖아요. 이길 가능성이 거의 없으면 하면 안 되는 거죠. 근데 기계적인 항소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포기를 한 것인데 이건 마치 7,800억 원을 얻을 수 있었는데 이거를 저쪽에서 다 뺏어가고 증발한 겁니다라고 지금 국민을 호도하고 있는 건데 이거는 굉장히 정치적으로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저는 보고 성남 시민들이나 국민들한테 얻을 수 없는 이익이었는데 마치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인 것처럼 포장해서 하는 정치 선동에 불과하다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나쁜 겁니다. 네. 해롭죠. 그래요. 그 얘기를
잘 풀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오늘 그럼, 토론에 가셔가지고 왜 7,800억이 아닌지 정치적인 그런 공세인지 일단 말씀하셔야 되고. 그분들이 설명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7,800억. 아니 자기들이 7,800억 주장하는 사람이 그게 왜 7,800억인지 설명을 해야죠. 근데 네. 지금 어느 방송에서도 그거 물어보지 않고요. 그분들도 그거에 대해 설명을 하고 있지 않고 있어요. 안 물어봤어요? 다른 방송에서 한동훈 전 대표 나오고 안 물어봐요. 그랬을 때? 그냥 검찰에서 7,800억이라고 했다. 뭐 그 정도입니다. 그래요. 거기서 상세하게 들어가질 않아요. 오늘 한번 그거 파헤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남욱 변호사 측이 이제 검찰이 몰수한 수백억 원의 재산 돌려주지 않으면 국가배상 청구하겠다 이렇게 한 것을 두고 장동혁 대표가 오늘 조금 전에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대장동 항소 포기 외화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촉구 기자회견을 했는데 대통령이란 뒷배, 용산이란 백이 없으면 가능하지 않은 일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풀어주지 않으면 국가가 배상하라고 당당하게 협박하는 모습이 마치 두목을 믿고 회칼 들고 쇠파이프 들고 날뛰는 조폭을 보는 것 같다. 뭐 이런 무시무시한 말도 했네요.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7,800억이 항소 포기로 날아가 버렸고 대장동 일단 이게 뻔뻔하게 추징을 위해 보전한 재산을 풀어달라 이런 요구하고 있는 거 대통령 믿고 이러는 거다 이런 건데. 일단은 7,800억 원은 말씀드리지만 처음부터 없었습니다. 처음부터 없었다. 네, 처음부터 없었던 것이고 그거를 날린 거는 항소 포기가 아니고요. 1심 법원이에요. 1심 법원이고 네, 일단 법원부터가 인정을 안 하잖아요.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이라고 법원이 하면서 인정 안 한 네. 그 금액이고 그리고 일단 그거는 이제 기존에 뭐 나중에 제가 길게 설명을 드리겠지만 토론회 하면 근데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의 대법원 판례나 기존 법률에 비추어 보더라도 상급심에 갔을 때 번복될 여지가 없습니다. 네. 예. 근데 그분들은 법률가잖아요. 그렇죠. 법률가면 최소한 뭐 예단이나 편견을 배제하고 법리에 기초해서 판단을 해야 되는 건데 네. 7,800억은 법리에 기초한 주장이 아니에요. 이건 그냥 정치적 선동밖에 없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그냥 자기들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국민들한테 없는 7,800억 만들어 갖고 허상으로 그냥 섀도우 복싱을 하는 건데 이거 국민들이 이게 실상을 알고 나면은 그분들에 대해서 과연 지지를 해 주실까요? 예. 그래요. 그 부분이고 그다음에 남욱 변호사 그 얘기는 그런 주장은 또 어떻게 보십니까? 뭐 대통령 믿고 이제 이거 풀어달라고 한다 재산을 그런 네. 주장. 남욱 변호사에 대해서 기존의 배임죄 유죄가 나왔어요. 그러면 남욱 변호사는 요 사업을 통해 가지고 유착관계 형성했고 뭐 뇌물이나 이런 데 연루되어 있다는 것도 어느 정도 인정이 된 것이고 네. 하면은 저는 자숙해야 된다고 봅니다. 사실 그분들은 왜 정권에서 대장동 편을 드느냐 뭐 이러는데 저 또한 범죄자들이 엄벌을 받기를 원하고 그들의 범죄 수익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한 환수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네. 그렇지만 우리가 저 사람들 나쁜 놈들이니까 이 사람들은 그냥 다 뭐 어떻게 해야 돼, 다 뺏어야 돼라고 했을 때 우리나라는 법치국가잖아요. 그럼 법 테두리 안에서 해야지. 네. 예, 그냥 국민 정서가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냥 뭐 인민재판하듯이 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런 관점에서는 남욱 변호사에 대해서도 이게 추징이 잘 안 되는 그런 네. 법리적인 이유가 있는 겁니다. 피해자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성남시나 이런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민사소송을 해가지고 그걸 받아가야 될 문제인 거지. 그걸 형사재판에서 국가가 뺏어서 너 줄게 이렇게 하는 게 아닌 거거든요. 그걸 하고 싶으면 저도 뭐 어느 정도 그게 했으면 좋겠어요. 네. 근데 그렇게 하려면 법을 바꿔야죠. 법을 바꾸고 네. 법대로 해야 되는데. 그렇죠. 근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었잖아요. 왜 법 안 바꿨어요? 네. 그 당시 그때는 왜 가만히 있었어요, 이런 거? 그래놓고 이제 와가지고서는 이런 일이 발생하니까 자기의 정치적 이익과 부합하니까 갑자기 들고 일어나가지고 마치 자기가 법무부 장관 아니었던 것처럼 예,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이게 뭐 이재명 대통령이 뒷배가 돼서 이렇게 추징이 안 되고 이런 거 아니잖아요. 말씀드렸잖아요. 이재명 대통령한테 유리하고 불리할 게 없다고 이거는. 예. 예. 자, 뭐 얻는 게 있어야 도와줄 거 아니겠어요. 예. 오늘 토론이 좀 뜨거울 것 같네요. 아마 막무가내 주장이 저쪽에서 나올 것 같은데 제가 보니까 계속 근데 뭐, 그걸 좀 잘 예. 가려서 토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뭐 자기 지지층을 선동하고 막 이렇게 네. 해가지고 막 싸움 붙이고 하는 거야. 아하. 뭐 저도 그런 부분에서는 뭐 이제 좀 합니다만은
근데 이번 토론회는요, CBS에서 하는 거는 기존에 막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 요 사안에 대해서 약간 혼란스러워하시는, 사안을 잘 몰라가지고 갈팡질팡하시는 네. 그 중도에 계신 분들, 그분들한테 사안만 이런 겁니다라고 실상을 제대로 알려드리기만 하면 이건 게임 끝나는 거예요. 그래요.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토론 내용 저희가 어떤 게 주요하게 다뤄질지 한번 짚어봤고, 그리고 또 하나가 검사들 얘기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게 집단 행동한 검사들, 집단 행동한 검사장들, 지금 평검사로 전보한다 이런 얘기도 좀 나오고 있고 여러 가지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가운데 정성호 법무장관이 오늘 출근길에 검사장 18명 징계를 검토 중이냐 이렇게 취재진이 물어봤더니 가장 좋은 방법을 고민 중이다. 그러면서 법무부나 검찰이 안정되는 게 우선이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평검사로 보내는 거 포함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고민하고 있나 봐요. 예. 네, 여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책임을 묻고 넘어가겠다는 뜻은 분명히 한 것 같아요. 예, 기본적으로 필요한 얘기긴 한데 약간 좀 정무적인 부분을 좀 정무적인 지적하고 거. 싶어요. 어떤 거요? 예. 이 검사장들을 평검사로 강등한다. 일단 강등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검사의 계급은 2개밖에 없어요. 검찰총장, 검사. 검찰청법에 딱 그렇게 딱 2개밖에 구성돼 없어요. 있죠? 그래서 사실 법적으로 보면은요, 갓 임관한 평검사나 서울고검장이나 같은 계급입니다. 똑같아요. 예. 그런 건데, 그렇다고 한다면은 뭐 검사장을 하다가 뭐 평검사 직책으로 오든 평검사 직책으로 하다가 서울고검장도 이론적으로 갈 수 있는 겁니다. 예. 이론적으로는. 예. 그냥 그 수평적인 전보인 네. 거죠. 그런데 마치 지금까지는 검사장이라는 보직의 범위를 만들어 갖고 이걸 마치 승진제도처럼 운영을 해왔어요. 사실 부적절한 거죠. 그렇네요. 그러니까 네. 직급은 딱 2개인데 검찰총장, 검사 이 2개인데 그렇죠. 직위 그걸 가지고 승진하고 뭔가 급이 올라간 것처럼 예. 봤네요. 승진제도를 운영을 하는 것이 오히려 외압에 취약해지는 구조를 낳습니다. 왜냐하면 승진하려고 윗선에다가 이제 막 목매고 잘 보이려고 하고 그럴 수 막 그럴 있죠. 거 아니겠어요? 네. 그래서 사실 검사의 계급을 2개로만 남겨놓은 거예요. 승진 없다. 소신껏 일해라. 이렇게 만들어준 거니까 그런 취지에 부합하게 하려면 검사장 보직 범위 이런 건 없애가지고 네. 검사장도 하다가도 그냥 다른 직책으로 갈 수도 있고 딴 거 하다가도 검사장 할 수 있고 이렇게 만들어 놔야지 오히려 독립성이 보장이 되고 소신 있게 일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예전부터 이걸 주장을 해왔고요. 네. 법원을 보면 법원이 이렇게 하고 있어요. 법원엔 법원장 하다가 예. 일선 판사로 갑니다. 그렇잖아요. 그렇네요. 예, 심지어 그 대법원장 후보였다가 지금 탈락한 예전에 그 이균용 후보였던가? 예, 대법원장 후보였는데 예. 지금 일선에서 판사하고 있어요. 예, 검사는 그게 사실상 안 되고 안 있었죠.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판사는 판사하다가 법원장도 했다가 다시 판사했다가 그냥 이렇게 그냥 돌아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꼭 필요한 일이라고 저는 보는데 네. 굳이 이거를 이번에 뭐 항소포기 반발 사태 이것과 결부시켜 가지고 마치 보복성으로 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일 필요가 있냐는 네. 거죠. 아. 그냥 옳은 일은 옳은 일대로 그냥 하면 됩니다. 네. 그렇네. 그러니까 가야 할 방향은 정해져 있고 그쪽으로 가야 되지만 뭐 지금 딱 이 시점에 그게 좀 나와서 좀 아쉽다라고 말씀하시지만 아무래도 이제 우리 국민들이 검사들 아니 공무원들인데 왜 이렇게 집단 행동해? 근데 왜 아무런 뭐 처벌이나 이런 걸 징계를 안 받아? 이런 의구심을 계속 보이고 있거든요. 그 거기에 집단 대한 행동에 대해서는 집단 행동에 걸맞는 제재를 가하면 되는 것이고요. 네, 그것과 별개로 검사장 보직 규정 없애가지고 그냥 평검사나 검사장이나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만드는 거는 네. 그건 원래 필요한 일입니다. 아. 괜히 이걸 가지고 그저 반발하니까 보복하듯이 이거를 하려고 한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더 이게 좀 정무적으로 이상해지잖아요. 예, 우리는 옳은 일을 하는 거예요, 그냥. 아. 예. 아무 상관없어요. 예. 예. 그거는 그거대로 가고 여기에 집단 행동에 대해서는 또 그거대로 뭐 징계든지 조치가 필요하고 그렇죠. 이렇게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검사들의 집단 행동도 집단 행동이지만 지금 대장동 관련 수사를 할 때 뭔가 이상한, 그러니까 조작 수사 정황 이런 것들이 계속 불거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번에 정영학 이 녹취록 관련된 의견서 정영학 쪽에서 낸 걸 보니까 녹취를 해서 그게 뭐 사실 대장동 사건에 있어서 정영학 녹취록이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고 역할을 했는데 나중에 봤더니 정영학이 자기가 속기사 써가지고 풀어서 낸 그 내용과 검찰이 따로 푼 내용이 다른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중요한 부분들이.
굉장히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굉장히 충격적인. 충격적이에요. 정형하게 푼 내용, 충격적이에요. 그다음에 1기 수사팀이 푼 내용, 그거는 뭐 어떻게 동일한데 2기 수사팀 바뀐 다음에 보니까 내용이 조금 핵심적인 내용이 달라. 지금 국민의힘에서 이제 대장동 일당을 이제 사기꾼이다, 범죄자들이다 이렇게 하면서 왜 민주당은 범죄자 편을 드냐, 대장동 편을 드냐라고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사실 그런 범죄자를 응징하는 거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검찰이 응징을 해야 되는 것인데 그 검찰이 녹취록을 막 조작합니다. 이거 이상해요. 왜 조작을 했을까요? 사실 이거예요. 2년 동안 이재명 수사를 하면서 탈탈 털었잖아요. 원래 수사라는 것은 뭘 따라가야 되는지 아십니까? 수사할 때 기준이 되는 그 징표가 있어요. 증거예요. 증거. 네, 증거를 따라가야 됩니다. 예. 증거가 가리키는 방향으로 수사를 하면 그 수사는 탈이 안 나요. 무리하지 않습니다. 근데 항상 탈이 나는 수사는요, 사람을 따라가는 수사예요. 네, 이재명 딱 표적을 정해놓고 저기로만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증거는 저쪽을 가리키고 있는데 아니야, 우리는 이재명으로 가야 돼. 네, 그러면은 이제 증거도 조작을 사실상 그러면 하게 되고 그렇게 했는데 사람에 맞추니까 그렇죠. 사람에 맞췄는데 그 사람에 대해서 범인임을 입증한 증거가 안 나와요. 네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조작을 하는 거예요. 사람이 그런 유혹에 빠지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지금 뭐 재창이 형 뭐 이런 거 나오는 건데 그걸 정진상 실장이라고 막 바꿔놓고 위례 신도시 나오는 걸 윗 어르신들이라고 바꿔놓고 용남 용의하고는 이렇게 추가했어요. 용의하고라는 글자는. 예, 그건 심지어 없는 거를 만들어내기도 없는 걸 추가해버리고 하고. 김용 전 부원장을 뜻하는 걸로 보이는 용의하고. 그러게요. 그런 거를 하고 심지어는 뭐 사람 불러다 놓고 이거 말 안 하면은 네가 말하면은 그 부분만 딱 환부만 도려내는데 말을 안 하면 칼 가지고 와서 네 배를 다 갈라갖고 내장 다 드러낸다. 이게 검사예요, 조폭이에요. 깡패요, 깡패. 그렇네요. 그럼 국민의힘 논리대로라면 이건 검사와 범죄자의 대결이 아니고 조폭과 사기꾼의 대결인 거예요. 거기서 조폭이 항소하겠다고 막 들고 와요. 그 말을 들어줘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게 정무적으로 보면은 저는 항소 제기하든 포기하든 아무 문제 없어요. 이재명 대통령하고 아무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냥 원하는 대로 시켜줘도 괜찮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이 사건에선 조작하고 협박한 검찰이잖아요. 그렇네요. 깡패가 항소하겠다고 하는 거를 받아줬어요. 그거 그냥 가만 놔둬요? 참. 그러니까 이걸 수사했던 검사들, 뭐 강배신 검사가 떠오르기도 하는데 어미준 검사가 이렇게 해명했더라고요. 검찰은 당시 여러 명의 속기사들에게 녹취를 의뢰했고 속기사들은 각자 들리는 대로 이걸 활자화했다. 조작은 없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왜 웃으세요? 속기사가 해오면은 검사는 얘 그거 받아가지고 확인도 안 하고 그냥 법원에 그냥 내는 거예요. 그렇게 합니까? 원래 그렇게 했었습니까? 말이 됩니까? 속기록이 무지하게 많기는 해요. 그렇기 때문에 별로 중요하지 않은 그런 부분, 범죄 사실과 관련 없는 부분은 조금 덜 확인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거 보세요. 재창이 형을 정진상 실장으로 바꿔놓는 거. 용의하고 그 김용 대변인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다가 또 뭐 있습니까? 위례 신도시를 윗 어르신들 누굴 말하는 걸까요? 그 검찰에서 당연히 뭐 이재명 시장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거 아닐까요? 수뇌부들.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잖아요. 범죄 사실 입증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그렇죠. 이거를 검사들이 안 걸렀다고? 안 걸렀으면은 무능한 거고 알았으면 사악한 거죠. 그렇네. 이거 참 믿겨지지가 않는 그런 검사의 해명이다. 그럼요. 예전에요. 일본에서도요. 우리 검찰이 지금 일본 검찰을 모델로 많이 하고 있었잖아요. 개수를 했으니. 오사카 지검에서요. 거기서 비슷한 증거 조작 사건이 난 적이 있었습니다. 플로피 디스크의 공무원 무슨 뭐 비리 사건이었는데 거기서 날짜가 문제가 됐었나 봐요. 파일에. 날짜를 며칠만 땡겼어요. 검사가. 그게 나중에 드러나 가지고요. 어떻게 됐어요? 당연히 그 사건은 무죄가 나왔고요. 그 조작한 검사는 구속됐습니다. 구속이 됐다. 그리고 막 이걸로 아마 저 일본 검찰총장이 막 사퇴하고 난리가 났었어요. 거의. 우리나라는 이렇게 검사들의 조작 정황 의혹 또 연화 술 파티 의혹 이런 것도 나와도 조용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물론 지금 감찰과 뭐 수사를 한다고 하지만은 이게 어떤 결과 나올지 이번에는 정말 다른 결과 나올지 지켜봐야겠네요. 그렇죠. 김학의 사건도 그냥 유황무에 넘어가 버렸고 이번에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심지어 일본 검찰도 검사가 구속되고 뭐 총장이 사퇴하고 막 난리가 나는데
우리도 당연히 똑같이 감찰하고 진상을 밝히고 처벌할 사람 처벌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야지 검찰이 이제 다시 정의로운 조직으로 이제 거듭날 수가 있는 것이죠. 네. 지금 상황에서 이걸 그대로 놔두면 그냥 깡패 사기꾼 집단 돼버리는 거 아니에요, 검찰이. 우리 자기들 명예를 위해서라도 감찰해야 됩니다. 예. 감찰에 수사해야 되고. 수사해야 된다. 명예를 위해서라도. 예. 정광석님이 이제 하다 속기사 핑계 대냐 이렇게 꼬집어 주셨는데 참 이해할 수 없는 해명을 하고 주장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것도 좀 충격적인 내용인데 이제 뭐 임태훈 소장도 얘기를 했지만은 지금 보니까 박정훈 대령 잡아간 사람이 대통령실 경호처에서 일한다. 이 얘기가 좀 나와요. 예. 이게 좀 어떻게 된 건지 궁금하더라고요. 최달령 군검사 사실은 네. 저희가 좀 많이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예, 최달령 군검사라고 있습니다. 국방부 감찰단에요. 네. 그분이 뭘 한 사람이냐면 인지서, 범죄 인지서에 이름이 등장해요. 예, 그건 뭐냐면 수사 아주 초기에 박정훈 대령에 대해서 집단 항명 수계로 수사를 시작할 때, 네. 예, 그때 관여가 되어 있었던 것 같은 군검사입니다. 예, 그리고 박정훈 대령 구속영장 청구했을 때 그때 국방부에서 막 실랑이 벌이고 그랬잖아요. 네. 막 무슨 구인을 한 해 만에 하면서 맞아요. 그때 그 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 뒤에 서 있었던. 예, 서 있으면서 뭐 이렇게 막 카메라 뭐 이렇게 오지 말아라, 뭐 해라, 공무집행 방해일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뭐 이제 그 인원들이 얘기를 하는데 거기 서 네. 있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 뒤에 이제 재판 과정에서는 그렇게 뭐 드러나질 않았어요. 예, 그래갖고 사실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김동혁 군검사, 연보영 군검사, 김민정 군검사 이 세 명이 이제 사실상 공소 유지를 쫙 했기 때문에 네. 예, 이쪽이 줄 타겟이었죠 저희한테는. 근데 이 사람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그렇게 신경을 안 쓰고 있었는데 이 사람이 지금 어디가 있느냐? 대통령 경호처에 있다는 거예요. 이거 좀 이상해 보이네요. 그러니까 이제 탄핵 시기에 네. 약간 보은성 인사 비슷하게 대통령 경호처에다 이렇게 딱 알박기 비슷하게 넣어놓은 형국이 돼버렸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 또한 박정훈 대령을 불법적으로 막 구인하고 감금하고 수사를 하고 표적 수사하는데 관여를 한 사람이 지금 이재명 대통령 경호하는 그 용산의 지근거리에 가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네.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걸 우리가 이제 놓치고 있었던 거네요. 그렇죠? 그렇죠. 사실 뭐 변호인단도 많이 놓치고 있었으니까. 예. 여기에 대한 조치 바로 잡는 게 좀 필요하다. 저는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렇습니다. 대통령실에서 좀 살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대통령실에서도 아마 이 사안을 이제 파악을 하고 여러 가지 조치를 고려하고 있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자, 김규현 변호사 오늘 좀 아침에 이슈, 특히 오늘 토론을 또 준비하고 있는 김규현 변호사기 때문에 결기가 좀 느껴지고 결의에 찬 표정도 좀 느껴지는 것 같아요. 예, 변호사님. 뭐 기본 사실 뭐 제가 지금까지 뭐 최혜병 사건 하면서 100분 토론 막 이런데 좀 불러달라, 네. 종편 불러달라. 왜 그러냐면 사실 저희 이제 민주진영 분들은 너무 잘 알잖아요, 이게 잘못됐다라는 네. 거에 대해서. 그래서 사실 이분들한테 더 설득 안 해도 돼요, 제가. 뭘 설명하겠어요, 이미 다 알고 계신데. 다 알고 계시죠. 예. 예. 근데 이거 잘 모르시는 분들. 예, 중도에 계신 분들 뭐 맨날 저 YTN이나 조선일보나 동아일보 이런 거 약간 보수 이쪽 여기 거기 계신 분들 이분들은 아예 종편에 거의 세뇌당하다시피 하신 그렇죠. 분들. 그분들 이제 오마이 TV 안 보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이제 이분 잘 안타깝습니다.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 제가 저기 나가가지고 설명을 좀 드리겠다 이걸 네. 했는데 지금까지 저 한 번도 안 불러줬어요. 그러다가 이번에 예, 이번에 처음 토론하는 겁니다. 네. 예, 그래가지고 예, 그분들이 좋아하시는 투로 네. 중도층 분들이 그분들이 좋아하시는 투로 합리적이고 합리적이고. 차분하게 예, 잘 차분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6시 30분입니다. 오늘. 30분 오늘 토론 이제 주목해 보겠고 다음 주에 오셔가지고 후기 비하인드 못다한 말씀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변호사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김규현 변호사와 함께 현안 정리해 봤습니다.